재밌는 건 이제 주걱턱 상담하러 오는 부모님들이 우리 애 어릴 때는 멀쩡했는데 나중에 주걱턱 됐다,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습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페이스라인 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진수입니다. 주걱턱은 사실은 의학용어는 아니고요, 일반인들이 그냥 턱이 나온 사람들의 모양이 주걱 같다고 해서 그 모양을 지칭해서 붙여진 통상적인 용어입니다. 사실 의학용어로 바꾸면 아래턱이 앞으로 나왔다고 해서 하악 전돌증이 정식 의학용어고요, 교합적인 관점에서는 앵글시 분류법에 의해서 3급 부정교합이라 해서 부르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완전히 심한 주걱턱이야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애매한 경우에는 주걱턱인지 아닌지 알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이유는 주걱턱이 옆모습에서는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앞모습에서는 좀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 때 앞모습만 보지 옆모습을 잘 안 보니까 자가 진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가 진단을 하는 방법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옆모습을 카메라로 찍어보는 방법이 있고,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옆모습을 보면 얼굴이 코, 입술, 턱이 자연스럽게 뒤로 들어가는 각도가 정상 각도입니다. 근데 옆에서 볼 때 그게 거의 일자, 거기서부터 약간 주걱턱이라고 볼 수 있고, 전형적인 주걱턱은 일자를 떠나서 약간 주걱처럼 오목한 경우가 있는데 이건 완전 주걱턱이라고 보고, 완전 주걱턱까지 아니더라도 일자에 가까우면 거의 주걱턱 경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면 모습에서 주걱턱은 턱이 앞으로 나올 때 하안면부의 길이를 굉장히 길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얼굴을 3등분 했을 때 1대 1대 1의 비율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괜찮을 확률이 높고, 아래쪽이 1을 벗어나는 긴 턱을 가지고 있으면 주걱턱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입술 관계나 치아 관계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주걱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3급 부정교합을 동반하는 게 일반적인데, 3급 부정교합이 어금니 교합 가지고 만드는 건데 어금니를 본인이 보기는 어려우니까 일반인들은 쉽게 앞니 관계로 그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치아가 아래치아를 자연스럽게 덮는 이런 관계가 이제 정상인 거고, 아래치아가 윗치아보다 앞으로 나오면 이건 완전히 주걱턱 교합이 될 거고, 맞물리는 관계부터도 약간의 주걱턱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편하게 잘 덮지 않고 살짝 덮는 관계도 주걱턱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서 주걱턱인지 알 수 있고, 이게 입술 관계로도 나타나는데 윗입술이 아랫입술보다 앞에 나타나 있는 게 정상인데 두 입술에서 아랫입술이 뭔가 나온 느낌이 있을 때 주걱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얼굴형이 그렇듯이 이 주걱턱도 유전적인 소인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모 중에 누가 있으면 무조건 주걱턱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가족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군가 있으면은 생길 확률이 높다, 더 많으면 더 생길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부모 둘 다 주걱턱이면 자식이 주걱턱일 확률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근데 부모 중에 한 분도 주걱턱이 아닌데도 자식이 주걱턱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찾아보면 친척 중에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볼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가족력은 있는데 발현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꼭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타나는 시기는 주걱턱이 사실은 어린애, 초등학생 이때 주걱턱인 경우는 거의 없고요, 주로 나타나는 시기가 제2차 성징 때, 사춘기 때 나타나니까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때 주걱턱 양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밌는 건 이제 주걱턱 상담하러 오는 부모님들이 우리 애 어릴 때는 멀쩡했는데 나중에 주걱턱 됐다,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습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나타나는 게 주걱턱의 일반적인 성질이니까, 어릴 때 괜찮다가 나타났다고 그게 문제가 있었거나 잘못 습관을 들여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주걱턱 양상이 조금 더 일찍 발견하면 교정과를 가서 여러 가지 장치 같은 걸 해가지고 주걱턱을 조금 막아주는 여러 가지 시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주걱턱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때 발견을 해서는 사실은 교정 치료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장이 다 끝난 다음에 수술과 교정을 통해서 교정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어느 정도까지를 수술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교정을 하는지는 사실 수술하는 사람, 교정하는 의사마다 다 본인의 생각이 다르고 본인의 적응증의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딱 잘라서 여기까지는 수술, 여기까지는 교정 이렇게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어떻게 치료를 할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걱턱을 제대로 고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턱 교정 수술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고, 턱 교정 수술은 간단하게는 이제 아래턱만 뒤로 집어넣는 하악 수술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위턱도 같이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서 위턱 아래턱을 같이 하는 양악 수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턱의 위치가 지나치게 벗어난 경우, 교정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턱 교정 수술, 하악 수술이나 양악 수술을 통해서 주걱턱을 교정하게 되는데요. 턱에서 하는 모든 수술에서는 공통된 부작용이 있는데, 아랫입술 턱 끝의 감각이 좀 둔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턱뼈 속에 감각신경을 담당하는 신경이 지나가고 이 신경 주위로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매우 높은 확률로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약간 떨어질 확률이 일부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부작용을 알아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겠고요. 경험 많은 의료진한테 수술을 잘 받는다고 하면 나머지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자가진단이 사실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오늘 제가 설명드린 방법을 이용해서 자가진단을 해보시는데, 어디까지나 이건 재미 수준에서 해보는 거지 정확한 진단을 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걱턱일 때 과연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기능적인 교정적인 문제도 있고 외모적인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치료를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들이 복잡한, 간단하지 않은 문제여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 계획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주걱턱 부정교합은 사실은 죽고 사는 거랑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학적으로 볼 때 암 수술처럼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 내지는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본인의 필요성, 아니면은 본인이 얼마나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을 고치고 싶은지에 따라서 수술을 할지 말지, 치료를 어떻게 할지가 결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본인의 정확한 상태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 페이스라인 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